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곽도훈 홍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흉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흉터는 그냥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긴 흉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터는 상처의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생긴 이 흉터, 어쩔 수 없이 생긴 거고, 이런 거는 하필이면 항상 일요일 밤에 나오고요.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밤에 나오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부위에 나오고, 또 피부 결하고도 맞지 않고, 또 게다가 세균에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흉터도 많이 남고, 또 처치하는데 까다로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형수술을 할 때 이제 절개를 하게 되니까 그때도 같은 흉터가 나지만 그거는 이제 계획된 거죠. 계획된 흉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된 흉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형수술에서 비록 절개에 의해서 흉터가 생기지만 그 흉터를 훨씬 더 작게 하고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곽도훈 원장님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 준비하셨죠, 요거. 예. 흉터를 성형수술할 때 흉터를 어떻게 감추는지에 대해서. 일단 네. 성형수술을 할 때는 뭐 당연히 미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효과도 효과지만 흉터가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래서 흉터를 어떻게 하면은 적게 하면서 이 미용적인 목적을 많이 보이는가에 따라 제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가장 이상적인 게 안 보이는 곳에 절개를 하면 효과도 있고 안 보이는 곳에 절개가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접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깥에 좀 보인다면 그 중에 어디 가장 덜 보이는 곳에 절개하는 것이 두 번째 차선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보이는 곳에 절개하는 경우에도 흉터를 조금 더 덜 보이게 해서 이제 티가 안 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4번째랑 5번째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봉합을 할 때 긴장이 없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 5번째로는 이제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하는 그 5가지를 제가 이제 목록을 정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예. 훌륭해요. 일단 안 보이는 곳에 절개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곳에 절개하는 거는 처음으로는 네. 이제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있겠습니다. 이전에 내시경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제 두피를 가로로 굉장히 길게 절개를 해서 그것도 이제 흉터를 이마로 가리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이제 내시경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두피 쪽으로 짧은 한 2cm 정도 되는 5개의 절개선을 넣고요. 여기를 통해서 기구를 넣고 또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면은 나중에는 흉터가 전혀 보이지 않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내시경 했을 때 절개가 있었던 부분인데 나중에는 이제 두피 속이라서 다 안 보이는 데다가 이제 뭐 머리카락을 갈라도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머리카락 속에 흉터가 위치해 있고 또 두피는 하얘니까 흉터 색깔이 그 최종적인 흉터 색깔이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하얗기 때문에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흉터의 색깔은 좀 밝은 편이기 때문에 흑인들한테 흉터가 제일 뚜렷하게 보이고 백인들한테는 흉터가 제일 적게 보이고 우리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인데 한테는 그 중간이죠. 사실은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요 계통들은 사실은 피부의 밝기가 그냥 그 황인들 중에서도 제일 밝은 편이죠.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밝기가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인종하고는 그 피부 밝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흉터 면에서는 사실은 이 중국의 북방계 그리고 한국, 일본 일부 이렇게가 사실은
이 흉터를 감추기에 좋은 조건을 좋은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두피는 하얀 부분이고 가려지니까 잘 안 보여. 그래도 막 이렇게 들치면 잘 보이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훨씬 덜 보이고 훨씬 덜 보입니다. 뭐 그럴 일까지는 대개는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머리 심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네. 보통 이제 코 수술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비개방이라고 하는 코 안쪽으로 절개를 넣는 방법과 이제 개방이라고 이제 앞에 있는 비주, 코 기둥 앞에도 절개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안 보이는 곳에 절개라는 목적에 맞는 그런 방법은 이제 코 안쪽으로 절개를 넣는 비개방인 경우에는 흉터가 전혀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흉터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약간 흉터가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흉터 보이는 거고 사실은 진짜로 더 잘하면은 저런 흉터가 바깥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사실은 그냥 일부러 저렇게 콧구멍 밑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저 정도면 사실 봐줄 수 있는데 이게 그 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사실 저 안쪽에서 그 숨길 수 있는 또 그 골짜기가 있어서 거기를 숨기면 훨씬 더 이거보다도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최상용님, 저기 교통사고 나서 다리 수술했는데 흉터 징그럽다. 저번에도 오셨죠, 그죠? 반바지 볼 때. 이게 사실은 최상용님이 저번에도 여쭤보시고 그랬는데 이 다리 수술에서 흉터가 있는 거 사실 교통사고 이제 정형외과 수술이죠. 다리가 보통 얼굴이나 다른 뭐 부분에 비해서 움직임이 많은 데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흉터 자체가 매우 두껍죠. 그래서 이 그 다리의 흉터를 사실은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경과를 좀 충분히 지켜보시면 뭐 이 정도 흉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흉터라는 게 원래 그 굉장히 종류가 많고 뭐 복잡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많고 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최상용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왼쪽 무릎 대퇴골 슬개골 흉터 다치신 게 아마 그 부분인가 보죠. 근데 사실 무릎 부분의 흉터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조금 그 병원에 오셔서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흉터를 이렇게 말로만 가지고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그림 같은 거 올리실 우리 비욘디예요. 그 질문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욘디 질문 앱에 올려주시면은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상의 그 흉터에 성형 흉터에 관해서 저기 좀 더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네, 그 최상용님은 제가 그거 조금 마지막으로 그 병원 오지 않으셔도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네, 그리고 다음 또 네. 네, 이제 이번 사진은 이제 네. 턱이 뒤로 들어가 있는 분에게서 네. 이제 턱 끝에 이제 실리콘을 넣어서 이제 턱 앞으로 빼는 수술인데 이 수술 또한 우리가 이제 입 안 점막을 절개해서 그 안쪽으로 보형물을 삽입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흉터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안 상처죠. 네네. 그 뒤에 이제 사진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많이 하시는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광대 쪽에 옆쪽에는 조그만한 절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입안 절개로도 진행이 돼서 그런 수술들은 바깥에서는 전혀 흉터가 없는 수술이라고 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뼈 수술할 때 입안 절개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또 성형 수술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뭐 입안으로 어떻게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 성형외과 오시는 분들은 네. 성형 수술에 관심이 많지만 정말 성형 수술에 아무 관심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흉터나 이런 게 어떻게 덜 생기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혀 모르실 텐데 그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네. 너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의학 상식 중에서도 성형 상식은 사실 뭐 꼭 알아야 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상용님 모를 거라니까 이렇게 성형외과 진료 한 번도 안 가봤을 거라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 거 내가 느껴요. 우리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네 평소에 그러니까 뭐 성형수술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가 이렇게 최상용님도 그냥 이게 본의 아니게 흉터가 생기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하신 게 갑자기 이제 생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아까 비욘디 커뮤니티에 질문하시면은요 저희가 잘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진료라는 거는 꼭 병원 가서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지 그게 정식 진료인데요. 뭐 이런 흉터 정도는 이렇게 사진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어떤 방향 정도를 정식 진료는 아니지만 방향 정도는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안 보이는 덜 네. 보이는 곳 이제 덜 보이는 곳.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안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네, 사용되죠. 이제 성형수술할 때 우리는 이제 피차 어쩔 수 없이 얼굴 쪽 앞쪽에서 이제 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얼마나 덜 보이게 하는가가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네네. 제가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뭐 얼굴 쪽에서 어두운 부위라던가 네. 아니면 좀 주름이 많은 부위라던가 접히는 부위 아니면 털이 있는 부위에 경계부 같은 부위를 이용하여서 조금 더 흉터가 덜 보이게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수술은 이제 눈썹 및 거상을 한 수술인데요. 이 사진인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원래 있는 눈썹에 있는 이 털 아래쪽 경계부를 따라서 절개를 시행하였을 때 처음에 지금 이제 수술을 한 달이기 때문에 아직 빨간 흉이 살짝 보이지만 이 흉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옅어지고 더 안 보이게 됩니다. 이제 또한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눈 아래쪽에 지방 불룩한 게 없어진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래쪽에 흉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앞쪽에 이 지방 재배치도 이제 피부 앞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결막 쪽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막 쪽으로 진행해서 지방 재배치까지 한 경우라서 이제 가장 흉터를 적게 하면서 이제 지방을 없앤 방법을 같이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특히 거상하는 거, 거상 리프팅 하는 때 흉터 없이 되기가 어려운 게 거상을 하면 살이 조직이 이렇게 처졌던 걸 위쪽으로 끌어올리니까 그 남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개 내지는 절제 잘라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그러면은 울잖아요. 이렇게 쫙 올리면은 그 나머지 남는 부분이 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흉터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흉터를 어느 부분에다가 만드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이 양복 옷 같은 경우에도 이 봉합선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봉합선을 어디에 위치하느냐인데 이렇게 눈썹 바로 밑에 위치한다든지 또 뭐 헤어라인에 위치한다든지 이게 아까 얘기한 맨 마지막에 얘기한 털 옆인 거, 털 경계부 털과의 경계부, 예. 헤어라인이라고 하죠. 헤어라인을 하고, 눈썹 화장하시면은 모르시는데 사실은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게 리프팅이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리프팅이.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분들은 피부가 느슨해요. 그죠? 팽팽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느슨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흉터는 타이트한 피부에서는 흉터가 세게 남고 느슨한 피부,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의 피부에서는 흉터가 굉장히 부드럽고 얇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 사람들한테는 눈썹 밑 절개하면은 정말 안 돼요. 요즘에 제가 간혹가다 상담하다 보면 눈썹 밑을 그 젊은 진짜 20대 초반 뭐 이런 분들이 눈썹 밑으로 해가지고 올렸더라고. 그러면은 그 흉터가 훨씬 이 나이 든 분들에 비해서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런 방법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정말로 아까 진짜 그게 필요하다면, 그 대부분은 필요 없지만, 진짜 그게 필요하다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마와 내시경을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수술은 더 크지만 흉터는 훨씬 더 작게 보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 어린 사람들은 거의 필요 없는 수술이지만 눈썹 밑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눈썹 밑을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정말 40대 이후에 하시는 거는 사실은 1년만 지나면 흉터가 잘 안 보여요. 그때 이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경우는 좀 표시가 많이 나서 그거는 조금 좀 저는 반대예요. 네. 그리고 이 수술도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눈썹 밑 거상을 시행한 사진으로서 이 위쪽에 눈썹 아래쪽으로 또 경계부 따라서 절개를 했을 때 이제 흉터가 훨씬 적게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 지금 이게 한 5개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5개월인가, 그쵸, 5개월이죠. 5개월인가 그런데 지금 사실 아직도 보인단 말이죠. 예, 보이고 밑에 하얀 한 것도 보여요. 예, 안 보이는 게 아닌데 사실은 지금 보면 눈썹이 되게 좀 없으신 편이잖아요. 네네. 지금 그래서 눈썹이 적으면은 눈썹 밑 이거 눈썹이 적은데 이거 해도 되나 뭐 그렇게 고민하시기도 하고 뭐 그럼 문신해야 되거나 눈썹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술하신 지 한 1년 정도 지나서 보면은 정말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좋아져요. 특히 붉은 느낌이 많이 좋아지고 물론 아주 매 눈으로 보면 보이죠. 흉터가 한 번 생긴 흉터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괜찮다고요. 사실은 눈썹 밑보다는 아까 소개해드린 이마를 당기는 수술이 사실은 더 리프팅에는 더 효과적이고 심지어는 흉터도 적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마 당기는 걸 더 많이 권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리프팅이라는 수술이 꼭 100점을 맞아야지 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80점, 90점만 받으면 사실은 뭐 되는 거지. 뭐 그걸 나는 리프팅 정말 완벽한 리프팅을 할 거야.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눈썹 밑이라는 게 저렇게 흉터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있고 자세히 보면 있지만 사실 훨씬 더 간단한 수술이고 또 우리가 자연스러운 90점짜리 수술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마를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더 좋은 수술은 우리가 이마를 내시경으로 당기는 거지만 저런 흉터를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넣은 사진이에요. 이게 눈썹 밑에서 요 앞쪽 부분 요 앞쪽 부분도 흉터 보이잖아요. 이게 눈썹의 뒤쪽 부분은 눈썹의 바깥쪽 부분에서는 흉터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눈썹의 앞쪽 부분에서는 눈썹뼈가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요 앞쪽으로 오면은 눈썹뼈가 튀어나왔다고요. 그게 안화상 융기
안화상 융기 그게 이렇게 그러고요. 지금 보면 제 눈썹도 보면 눈썹 위에는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있죠. 이렇게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거 저기 꼭 마치 흉터 같이 보여요. 이렇게 밝잖아요. 흉터 아닌데 이렇게 밝아요. 그러니까 이 눈썹 위에다가 넣으면 안 돼. 흉터가 반드시 눈썹 밑에 있어요. 눈썹 밑에는 지금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섀도우처럼 이렇게 어둡게 돼 있잖아요. 눈썹 위에서는 이렇게 밝고. 그러니까 흉터는 항상 저렇게 하이라이트가 사라진 섀도우가 있는 부분에다가 만들어야지 훨씬 유리하고 잘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이제 눈썹 위에 해야 된다 뭐 그런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눈썹 밑이 더 흉터 면에선 훨씬 좋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앞쪽 부분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쪽 부분은 그러니까 이 이마 내시경하고 앞쪽 그 눈썹 밑하고의 가장 큰 장단점은 이 앞쪽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안면거상흉인데요. 안면거상은 절개가 귀 앞부터 이제 목 뒤까지 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흉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귀랑 얼굴, 뺨이랑 만나는 그 경계 부위는 안쪽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생기는 고랑이 있는데 그 부분을 따라서 절개를 넣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흉터가 크게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분들은 흉터가 조금 두드러지신 분들이 초기에는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사실 이제 저걸 이제 저희 병원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경우에는 흉터가 좀 두드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흉터는 시간이 좀 경과하면은 그 흉터의 볼륨도 줄어들고 색깔도 붉은빛에서 이렇게 하얀빛으로 가면서 개선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초창기에는 흉터의 역할 자체가 흉터가 상처가 다시 이렇게 separation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흉터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있으면 흉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혈관을 증식시켜 가지고 흉터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흉터의 주성분이 뭐냐면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어놔. 그러니까 흉터가 더 빨갛게 되고 모세혈관이 나오니까 더 빨갛게 되고 또 콜라겐도 더 콜라겐에 의해서 딱딱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당기는 그 텐션, 긴장이 있으면 흉터가 많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이 거상하면서 긴장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아래쪽에 이제 피부를 단순하게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스마스층을 당겨 놓으면 스마스층 그러니까 피부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당겨서 이 긴장을 분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흉터가 찾기가 어려운데요. 본인은 알죠. 그렇지만 그냥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찾기 어렵고 나중에는 사실은요. 제가 흉터 이제 찾아서 이렇게 보려고 해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최상용 씨 고맙습니다. 티가 전혀 안 난다고 느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흉터에서 그 최상용 씨 무릎 흉터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한번 볼게요. 그 사랑스러운 시연님, 안면 거상 흉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까요? 그게 오늘 지금 답이 됐죠. 지금 보통 흉터가 제일 표시가 나는 이유가 두꺼워지고 붉어서 흉터가 보이거든요. 근데 교과서는 얼마 동안 붉는다고 돼 있어요? 뭐 정확하게 그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절대 안 나왔어요? 예, 정확하게는 아닌데. 네, 제 경험으로는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찾아온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흉터 왜 좀 1년이 지나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더 개선이 되고. 그래서 초기에 만약에 흉터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안면 거상흉에다가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해서 콜라겐 합성을 줄여주는 그런 주사가 있고 또 흉터에다가 이렇게 그 슬라스틱 시트라고 실리콘 시트를 이렇게 붙여요. 요새는 이제 그 연고 타입으로 나오는 그런 실리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 창문에서 그 창문에다가 유리 그 붙일 때 이렇게 붙이는 그 실리콘 공업용 실리콘이랑 비슷한 건데 그걸 붙여두면 흉터가 그걸 다른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더 이상 증식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런 실리콘을 흉터에다가 직접 붙여주는 게 약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그 흉터 세포를 좀 잠잠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리콘을 실리콘 그 시트, 그러니까 시트라 이렇게 실리콘 한 장 요거를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연고를 바르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질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막대는 영애 씨 처진 가슴 업수술을 했는데 유륜 쪽에 오자절개를 했어요. 수술하기 전에 다른 분 사진을 봤는데 흉터가 하얀 실선 정도여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흉터가 너무 심하고 유륜선도 너무 넓어 보이고 전체적인 모양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의 주제는 흉터인데 흉터를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선생님. 일단 이제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수술하신 지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1년이 안 되셨다면 흉터가 아직 리모델링 돼서 우리 살이 될 때까지는 흉터가 빨리 잘 낫게 하기 위해서 모세혈관도 자라기 때문에 좀 붉어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낫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흉터도 딱딱하고 이럴 수 있지만 다 나은 이후에는 다시 우리 살처럼 리모델링 되는 과정이 꼭 그 이후에 따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1년까지 되지 않으셨다면은 이 리모델링, 다시 흉터가 우리 몸에 맞게 바뀌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까지는 조금 지켜보셔도 되고요. 혹시나 1년이 넘었을 때도 그 흉터가 조금 심하다거나 좀 낫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도 조금 도움이 되겠고 아니면 나중에 이후라도 더 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흉터를 조금 제거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게 사실은 가슴 축소술이죠. 그러니까 네. 가슴 거상술이죠. 가슴 거상술이 굉장히 유명한 수술이고 또 수술도 우리가 성형 수술 중에서 효과가 진짜 좋은 수술이 있고 효과가 뭐 이거 수술한 거야 만 거야 뭐 이런 수술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슴 축소술은 가슴 거상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인데 정말 결정적으로 저 흉터가 생각보다 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 동양 사람들에서는 조금 서양에서는 정말 저거 흉터 좋아서 그냥 특히 그러니까 서양이라 하면 이제 백인들 그 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인데 우리 그 영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저 수술을 하셔서 마음에 안 든다. 제 생각에는 1년은 그렇고요. 한 2년 정도는 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2년이 지났는데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특히 넓어졌다 그러면 유륜선 부분이 넓어졌다 그거는 조금 다시 축소를 하는 게 그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수술에서는요. 처음 수술할 때는 그 수술에 의해서 생긴 출혈이나 부종에 의해서 굉장히 압박이 커요. 그래서 그 수술했을 때 처음에 그 선생님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상처가 더디 나고 덧나고 또 그 안쪽에 부종이나 출혈 때문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흉터의 적인 텐션이 너무 많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텐션이라는 건 양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벌어지는 힘. 그러니까 그 힘에 대해서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벌어지면 그 속에 있는 뭐 지방도 나오고 다 터져 나오니까 만두가 터지는 거니까 만두가 안 터지려면 어떻게 만두피가 버텨야 되거든요. 그 버티기 위해서 흉터를 우리 몸이 계속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첫 수술에서는
그 흉터가 그렇게 컨트롤이 잘 계획대로 그 선생님의 계획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볼륨이 줄어들었고 처진 가슴을 업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 흉터만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은 생각보다 흉터가 많이 괜찮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체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처진 가슴 그러니까 가슴 거상술하신 경우에 바로 저렇게 흉터가 심하다 그런 경우에 재수술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3개월이요. 네, 그러면은 한 조금만 더 보시고요. 그 수술을 하신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흉터를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아마 그 수술하신 선생님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 영애 씨 그 마취 과정이 그 처음 수술은 되게 복잡했죠. 이 수술은 그렇게 두 번째 이렇게 흉터만 줄이는 수술은 물론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흉터가 되게 길잖아요. 그 처진 가슴 업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내는 그게 좀 길긴 하지만 그렇게 마취를 전신 마취해서 깊게 하고 다음날 그 처진 가슴 수술하면 제법 큰 수술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만약에 권하신다면 그렇게 믿고 따라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네, 요거 이제 뒤쪽 부분의 흉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안면 거상술 절개 리프팅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흉한 흉터는 안 보여주고 뭐 이런 것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흉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꽤 괜찮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일부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경우도 분명히 마지막에는 흉터가 개선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흉터라는 거는 세월이 지나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거는 뭐 어떤 경우라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요것도 숨겨진 거죠. 이것도 이게 지금 여태까지 지금 덜 보이는 건 얘기한 그렇습니다. 거죠. 덜 보이는 거. 그 턱 밑에 여기 이제 그 목을 여기서 이제 절개하고 턱선에서 이렇게 절개하고 이제 요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전에도 이런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거 보면 턱 끝하고 이마를 보면 내가 진짜 레지던트 할 때 무지 많이 그 꿈에도 선생님도 그렇죠. 네. 꿈엔 내가 턱 끝하고 여기하고 이마하고 제일 많이 다쳐서 와요. 그 어린이들이 한 10살 전후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게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을 오게 되는데 그게 대개는 연휴 때 그죠? 연휴 때 이제 놀러 가서 다치는 거야. 그래서 놀러 가서 다치는데 그렇게 다치는 데가 항상 이마 아니면은 턱 밑에 그래서 다쳐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쳤어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쁘게 꼬매고 심지어는 예쁘게 안 꼬맸어도 나중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마들이 막 걱정해. 이게 응급실에 가서 뭐 이제 이렇게 다쳐가지고 오면은 이제 엄마들이 물어보잖아. 여기 흉지냐고 이거 흉지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사실은 응급실에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성형외과 의사들이나 그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흉진다고 너무 무섭게 겁을 주는 거야. 너무 흉진다고 너무 겁주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게 너무 겁 안 먹어도 된다고요. 나중에 되면 정말 그냥 잊어버려. 거기 흉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냥 흉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응급실에 가서 흉터 꼬맸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네네. 네.
예, 이거는 가슴 수술했을 때 겨드랑이 절개 사진인데 우리는 이 겨드랑이 절개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전에 고식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가슴 아래쪽으로 절개하니까 자꾸 흉이 보여서 이제는 내시경을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겨드랑이 주름에 맞춰서 절개를 넣게 되면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어차피 주름에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흉이 안 보이기도 하고 또 겨드랑이 안쪽이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들지 않고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도 이제 수술할 때 좀 덜 보이는 곳에 넣는 예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옛날에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소대나시, 예. 민소매를 입다 보니까 저거를 신경을 쓰고 네. 차라리 유방하선, 예. 가슴하선이 낫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사실은 흉터를 가리기에는 당연히 저 겨드랑이가 더 좋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좀 생각 자체가 조금 이제 이게 그 패션이 변하면서 성형 수술도 좀 변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근데 없어진 건 아니고요. 주변하고 지금 원래 이 겨드랑이에 저런 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들이 있으니까 그 결들하고 구분되지 않아서 괜찮은 거라는 거죠. 네. 이제 이거는 가슴 아래쪽 유방하선이라고 하는 우리 몸이랑 가슴이랑 만나는 경계 부위에 근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보일 수 있어서 항상 이 주름에 맞춰서 절개선을 넣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피하러 아까는 겨드랑이에 넣었는데 이제는 민소매 때문에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그런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상태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뭐 겨드랑이가 뭐 겨드랑이는 좀 뭐 팔이 아프고 저기는 팔이 좀 덜 아프고 네. 뭐 흉터가 어느 게 더 좋으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흉터라는 게 잘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거 질문 한번 네. YJY님 요즘 부쩍 거상도 부분적으로 많이 하는데 일명 미니 거상요 많이 하던데 흉터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사실상 하게 됩니다. 기능성 연고나 밴드도 시중 판매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피부 두께도 영향을 미치나요? 거상의 흉터는 아까 미니 거상이든 뭐든 사실은 거상의 흉터는 기본적으로 계획된 흉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돼 있으니까 비교적 잘 숨기는 부분, 그러니까 귀 앞에는 그러면 어떻게 숨기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우리 얼굴에 대해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튀어나와 있음으로써 그 안쪽에 굴곡이 있다는 거는 이 섀도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섀도우 속에다가 묻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능성 연고나 밴드 같은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면 좋지. 예. 하면 좋지. 저게 기능성 연고나 아까 기능성 연고가 뭐냐면은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그러니까 그 피부의 흉터랑 자극해서 흉터가 더 커지는 걸 방지해 주는 거 하고요. 밴드라는 건 텐션, 아까 긴장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까 다 사실은 말씀드린 건데 저런 걸 이제 기능적으로 좀 더 쓰기 편하시도록 이렇게 판매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계획된 흉터에는 사실 크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사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가죠. 네. 우리가 늘 그랬듯이 다 못하지. 예. 네. 또 이제 이번 사진은 이제 하안검 수술 중에 지방 재배치 수술 중에 바깥쪽 피부 절개한 그런 사진인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흉이 살짝 보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크게 흉이 안 보이는 것도 하나의 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숨은 흉 찾아보기. 숨은 흉 찾아보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형 수술에서 잘 안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들은
실제로는 잘 보면 있긴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쌍꺼풀이 너무 안 이쁘다, 저거. 네. 이번에는 이제 네. 보이는 곳에 절개할 때 흉터의 긴장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뭔가 좀 복잡한 듯한 이제 네.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들이 코 앞쪽에 개방형으로 코 수술을 할 때 이 코 앞쪽을 이렇게 일자로 째지 않고 이제 이렇게 계단형으로 째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역 V자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절개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유는 일자로만 했을 때는 한 방향으로만 긴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형이나 역 V자 모양을 넣었을 때는 긴장을 분산시켜서 조금 더 흉을 덜 보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제대로 그러니까 긴장을 분산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흉터는 약간 조여지거든요. 이렇게 흉터가 흉터가 조여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흉터가 조여지는 이유는 흉터는 밉잖아. 그러니까 줄이려고 우리 몸이 줄여야 되니까 흉터는 미우니까 줄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쪼그라든다고. 근데 쪼그라들면서 다른 것까지 정상적인 조직까지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게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개선이 어디여야 하냐 하면 그게 V자든 계단형이든 간에 비주, 그러니까 코의 기둥의 중앙부, 그러니까 가장 좁은 데라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쪼여도 쪼인 것 같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베이스에다 한다든지 이 밑에다가 코의 제일 베이스에다 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거는 사실 이게 좀 그냥 일직선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 옆쪽에도 흉터가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 흉터가 많이 보이지만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또 그 절개하는 부분이 비주 중에서 제일 날씬한 허리 부분에 위치하면은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넣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역 V자로. 쪼여도 그러면은 아코디언처럼 쪼이는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나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요. 내가 이게 흉터가 괜찮아서 그러니까 2주 정도에서 이 정도면은 사실 시간 지나면 훨씬 더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이제 비개방도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굳이 비개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사실은 이게 좀 더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비개방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방법으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거 저것 때문에 이게 지금 나는 흉터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또 콧볼 흉터, 콧볼 줄였을 때 흉터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코의 베이스 요 부분에는요. 이렇게 항상 그림자가 져요. 흉터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이 절개선이 이 부분에 있는 거는 사실 콧볼 줄일 때 이제 바깥쪽에 흉터가 있다고 걱정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검은 섀도우가 항상 생기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흉터가 섀도우가 있는 부분을 떠났어. 이 바깥쪽에 이렇게 위쪽 부분에 이렇게 있으면 이건 흉터가 많이 보이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흉터는 요 지금 이 콧볼을 줄일 때는 그 절개선이 흉터가 이 북반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재수술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터가 반드시 이 섀도우가 생기는 콧구멍에 의한 그 코 구조에 의해서 섀도우가 생기는 부분에다가 놔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흉터가 많이 보이는 코 수술한 다음에 흉터 많이 보이는 걸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지금 요 비주에 있는 이 개방형 흉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옆으로 이렇게 고드름처럼 튀어나온 이 자국들이
대부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자국들을 개선하면 훨씬 더 개선이 되기 때문에 사실 흉터 자체를 코 수술하면서 흉터 많이 생겼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변을 개선하면 훨씬 더 개선 효과가 크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그 흉터 개선이라고 그 흉터 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긴장 없는 봉합. 우리 네. 5번째죠, 이게. 이게 네 번째. 네 번째. 예, 예. 네, 네 번째. 이제 네. 긴장 없는 봉합이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목차인데 이거 이제 원장님이 사진 이제 넣으신 이게 건데 우리가 이제 요새는 사실은 모발 이식할 때 비절개를 더 많이 써요. 비절개라는 게 사실은 비절개가 아니고 조그만한 펀치, 그러니까 동그란 칼로 이렇게 뽕뽕뽕뽕 해서 주변에를 이제 골고루 굉장히 넓은 면에서 골고루 채취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절개를 통해서 채취할 때, 모발 채취할 때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데 있죠. 그 어제 신문에 나왔더니 그 우리 최고전엄 최고전엄 분 보면은 여기 뒤에 여기 있잖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뒤쪽에 왜 보면은 뭐 여기 파스 붙이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파스 붙인 자리가 어떠냐 하면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그 좀 건장한 체격인 사람들일수록 이 머리 깎아 놓으면 뒤쪽에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개를 숙였다 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주름이 있다고요. 근데 그 두피는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름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큰 굴곡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피의 그 머리의 뒤쪽 부분, 후두부가, 뒤통수가 이렇게 피부 여유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절제를 해도, 그러니까 피부 그 헤어 채취를 위해서, 모발 채취를 위해서 이렇게 잘라도 항상 흉터가 생각보다 괜찮은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절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 비절개가 아니라 봉합하지 않는 거죠. 펀치라는 동그란 그 쿠키 커터 같은 거, 쿠키 커터 같은 작은 쿠키 커터로 이제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경우도 흉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흉터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아주 몇 가닥을 심어야 된다 그럴 때는 사실은 오히려 절개가 낫고요. 모발 그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방법은 흉터가 더 타이트하게 당겨지니까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건 또 안면 가성했던 이제 사진인데 이제 우리가 억지로 피부를 당겨서 봉합을 해놓으면 이제 피부에 긴장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렇게 흉터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는 긴장 없이 봉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까 전에도 보셨던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인데 긴장이 없이 봉합을 해야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흉터가 적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요거는 조금 흉터랑은 관계 없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긴장과 관련된 건데 이게 피부랑 귀 쪽을 굉장히 강한 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합을 억지로 해놓으면 이렇게 귀뿔이 딸려와서 칼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긴장이 없이 봉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주름에 생긴 흉터도 아까 이제 이게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흉터가 나이가 드실수록 흉터는 관대해진다. 그런 뜻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주름이 많으면 주름에 따라서 주름이 있다는 건 텐션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텐션이 있으면 주름이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스카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런 주름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있다는 거는 힘이 이 방향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로 방향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지금 이 방향으로 힘이 하나도 안 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터가 만약에 이렇게 긴 흉터가 생겼다 그러면은 사실 거의 봉합하지 않아도 거의 흉터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성형수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장 없이 YJY님 긴장 없는 봉합법 진짜 중요해요. 네, 너무 금방 이해를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흉터를 숨기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흉터를 숨기고 사실은 이제 흉터 재수술을 마지막에 우리 흉터 재수술 얘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쁘게 성의껏 꾸미는 게 봉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당연히 늘 그렇듯이 준비해온 걸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또 올라온 질문들을 다 답변 드리지 못했는데요. 내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게시판에다 댓글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흉터 얘기를 지난 시간도 하고 이번 시간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기 흉터라는 게 사실 성형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과에서는 사실 생각보다는 좀 피부과에서 얘기하는 흉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흉터를 어떻게 하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지에 대한 성형외과적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